이 전에 보니까 우리 아이가 그 둘째 아이가 그 저 며느라가 저 러시아이잖아요. 러시아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본 중에서 두드러지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빵이 엄청 달다. 그 러시아에서 이 파는 빵들이 굉장히 단 거예요. 단맛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날씨가 추워지면 단 것을 먹게 돼요. 즉 말하자면 이제 예 어서 오세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당화되잖아요. 설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든 쌀밥을 먹든 뭘 먹든 야채를 먹든 모든 것은 당화된다. 당으로 되는 거예요. 당으로. 그러니까 당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말하자면 지탱하는 대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랑방처럼 이렇게 앉아서 우리 저 실버타운 만들어가지고 우리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뭐 엄청 좋을 것 같아. 난 진짜 그게 꿈이에요. 꿈. 응? 안 되더라도 조영 교수님 우리가 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하겠다고 하면 또 못할 것도 없는 거야. 못할 것도 없는 거야. 이제 그냥 제 신앙으로 하느님께서 제 손만 잡아주시면 언제라도 가능하다.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곧고 바르게 가면 못할 게 없다. 어쨌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날씨가 추워지면 좀 달달한 걸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양팀한테 전화해서 드링크 따끈하게 다 데펴서 드렸죠. 아직 안 드렸어요? 예, 그러세요. 예, 따뜻하게 했구나.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링크하고 여기에 딱 전철 내리면 그 바로 빵가게가 있거든요. 빵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니 좋은지 몰라. 그래서 빵도 70개 갖다 놔라. 네, 그랬어요. 갖다 놨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좀 춥고 그럴 때는 그래요. 회사가 그래요.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진실로 아껴야 돼. 말만 이렇게 우리 가족들 아끼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말에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더 연세도 있고. 옛말에 말 좋은 집은 가지 말랬어. 장맛 좋은 집은 가라고 그랬어. 하다못해 장이라도 한번 찍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좋은 데 가면 뭐예요? 귀만 즐겁지 배는 하나도 입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회장님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그냥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같이 하는 내용을 말하니까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회장님 말을 가만히 풀어놓고 보면 우리 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잖아요. 뭐 저 미국의 박사가 어쩌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저. 항상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그러듯이 아침에 그래서 얼른 내가 양팀한테 전화해서 빵 냄새가 참 좋다. 빵 갖고는 빵인데 70개만 사고 갖고 얼른 갖다 놔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냐면 오늘 70명이 안 돼. 회장님 빵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없을 때. 회장님이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 그리고 또 회장님이 없으면 썰물처럼 빠지고 이건 안 돼. 이건 회장님이 있으나 없으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해피들의 가족님과 제가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회사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 밑에 있는 애들이 다음 이어갈 애들이 해피들을 확 쫄아먹어 보면 우리 위대한 여정 만들어놓은 그 자료를 어디 가서 봐.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없어도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해야 돼. 그래서 훨씬 더 큰 회사로 끌어가야 그리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야 회사만큼은 뭐해. 이건이 돈 많으면 뭐해. 나 차 한 잔도 안 사주는데. 한 잔도 안 사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무 의미 없어 나오고. 나한테 차 한 잔이라도 사주신 분이 이건희 회장보다 나는 더 고맙고 훌륭해. 아닌가요? 맞잖아요. 지 돈 많아갖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갔지. 나한테는 차 한 잔도 안 사줬는데 풀빵 하나도 안 사줬는데 그건 뭐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고. 즉 말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이 회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천이에요. 작은 것도 진실로 실천하라. 이게 회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도 팀장은
센터장님에게, 센터장님은 각 우리 소속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것이 그냥 일상화돼 있어야 돼요. 습관화돼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어저께도 이야기하고 내가 저쪽에서도 거기를 한 2년 안에 뛰어넘으면 남의 회사를 지칭을 못하니까 그냥 뭐라고 할게요. 응? 뭐 애가 터진지 애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절대로 형상에 치우치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외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 그것만 쫓으면 절대로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다 지금 맑아지고 세상은 다 하는 세상이어가지고 호랭이 담배 묵던 시절이 바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니 돼. 그렇게 하면 아니 돼. 응? 뭔가 확실하게 다름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다름이.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일단락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없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많은 분들이 왜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 뵙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적으면 제가 가슴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저기 내가 보기에 한 20개 남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자시세요. 만약에 보면 그냥 배가 터지게 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자라서 또 가져와야지 70개를. 그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여기까지 큰 페이지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밤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체톡으로 쭉 썼는데 단체톡 보신 분 우리가 단체톡은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단체톡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는 무엇을 구분했느냐 하면 하나는 절대로 과대 광고하지 말라.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과대 광고하지 말라. 이제 회사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커지면 시세많은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시비를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회장님 가만히 봐보세요. 바르고 좋은 뜻을 갖고 있고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요. 금값의 20배 가치를 찌는 산삼이에요. 그것이 어제 그제 그냥 갑자기 금값의 20배 가격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수백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천수백 년 동안을 입으로 옛날에는 쌀이 돈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쌀을 산삼 그 조그만 한 뿌리 발견하면 쌀을 200섬 300섬 당시에 200섬 300섬이라는 건요 집이 몇 채 값입니다. 집이 몇 채 값. 지금처럼 집이 이렇게 아파트나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초옥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고작이야 기와집. 그러면 기와집으로 몇 채 값이라고 했어요. 기와집으로 몇 채 값.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어보고 효과 없으면 누가 사 먹겠어요? 아무도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괜찮으니까 구전 입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옛날 가격이나 지금이나 금값의 20배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산삼병근을 먹으면 왜 이렇게 후딱 안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예를 들면 작은 양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더디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체형에 따라서 달라요. 그 사람의 몸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따라서 다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본질. 오리지널 산삼과 그러니까 진짜 땅에서 캔 그 좋은 산삼과 산삼 배양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채를 들으시면서 생채 30g을 드시면서 이게 산삼이 엊그저께 덕유산에서 10뿌리가 자그마치 10뿌리가 몇 g이었냐면 18.6g 밖에 안 됐어요. 18.6g.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경매 가격 시작이 9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소비자에게 얼마에 간지는 모르겠어요. 18.6g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회사에 오면 15g씩 약 30g을 담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후딱 일어나야지 막 갑자기 몸이 좋아지고. 근데 왜 안 그럴까?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여러분들이 100g을 자시잖아요. 100g. 우리 생채를 100g을 드시면 실질적으로 산삼은 몇 g을 드시는 거고 같냐? 4g 드시는 것 같아요. 4g. 100g을 드시면 4g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산삼에. 왜 그러느냐? 이유가 땅에서 이렇게 심어서 오랫동안 풍상을 겪으면서 이게 산삼과 인삼이 다른 점 여러분 교육 받으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도 우리 센터장 교육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산삼하고 인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산삼의 손주 아들이 말하자면 인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비싸고 몸에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어찌하면 이렇게 좋은 산삼을 우리가 곁에다 두고 먹을 수 있을까 연구한 게 인삼이란 말이에요. 산삼 씨앗을 받아가지고 땅에다 심은 게 인삼이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인삼은 뭐예요? 땅에 있는 영양분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6년 이상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7년금 인삼은 없어요. 내가 간혹 한 번씩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지만 교육을 하느라고 7년근 인삼이 보신 분 손 들어보면 어떤 분 쑥 손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제가. 그럼 그분한테 선물 드려라 그러거든요. 귀한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7년근 인삼은 없습니다. 6년근에서 5년 딱 돼서 내두가 딱 하나 올라오면 6개 내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5년 1, 2개월 사이에 수확을 해버려요. 왜 수확을 하느냐? 주변에 땅심을 다 먹어서 그때부터 굶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겨요. 상품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품성. 굶으니까 얘가 영양분을 받지를 못하니까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굶으니까 이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채기가 생기니까 5년 2, 3개월 사이에 대부분 수확을 해버려요. 수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6년근, 7년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도 7개까지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놀랍도록 인삼이 주변에 있는 땅심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삼을 한번 키우고 나면 2, 3년 동안 다른 작물을 못 키워요. 거기다 막 부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 자체가 땅에 영양분이 없어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 3년 동안 묵혔다가 다시 다른 작물을 심거나 또는 인삼을 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저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산삼은 잠을 자요. 잠을 자. 놀랍도록 산삼은 3, 4년 동안을 똑같이 인삼처럼 왕성하게 땅에 있는 영양분을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분이 없다 그러면 잠을 잔다는 뜻은 자기의 성장 활동을 거의 멈추는 거예요. 거의 멈추고 아주 작은 양의 영양분만 갖다 쓰는데 어디에서 영양분을 갖다 쓰느냐 하면 여러분 산삼 그 배양분 우리 먹어보면 작은 알갱이가 중간중간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옥주라 그래요. 그 옥주 속에 있는 영양분을 자기가 빼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영양분을 다시 빼서 자기가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2년 내지 3년을 얘가 성장활동을 거의 최소치로, 그러니까 숨만 쉬고 그냥 산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성장활동을 이렇게 거의 멈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2, 3년 사이에 다시 주변에 나무 낙엽이 떨어지고 또 말하자면 동물들이 배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주변 토양이 영양화 되는 거예요. 거름화. 영양화가 되면 얘가 딱 보니까 먹을 만하다 하면 거짓말처럼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로부터 왕성하게 또 주변에 땅심을 막 땅의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때문에 인삼하고 산삼을 딱 보면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인삼은 죄송합니다. 몸통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만하게 크잖아요. 이만하게 몸통이. 근데 산삼은 몸통이 100년이라 하더라도 요만밖에 안 해요. 이만. 제 두 번째 새끼라 손가락 정도나 되겠네요. 이만밖에 안 해요. 이만.
아주 적어요, 몸통이. 그 대신 뭐예요? 뿌리로 전부 배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잘 자라서 예쁘게 자란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봉황삼이다. 봉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자면 날개를 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보고 봉황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삼은 몸통에가 모든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이 있는데 산삼은 영양물질이 뿌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로 배양을 한 거예요. 몸통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몸통은. 그래서 뿌리로 배양을 좋은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뿌리로 배양을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처음에 100g을 드시면 4g을 드시는 거하고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산삼이 이제 물론 우리 배양근도 자다 깨다 이게 이제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제가 이번에 혹시 다른 분들한테는 못 보내드린 것 같다. 보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사진에 제가 이번에 강릉을 가서 산을 들어갔는데 그 수목원을 들어갔는데 놀랍도록 진달래가 피어 있는 거예요. 응? 봤죠, 그죠? 예, 얘가 길을 잃어버렸어. 응? 오는 길을 잃어버렸어. 봄에 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왔어.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하듯이 그게 뭐냐면 날씨가 봄 날씨처럼 이렇게 온화하게 맞으니까 야가 길을 잃어가지고 꽃을 피운 거야, 일찍. 그러하듯이 산삼이 말하자면 우리 배양근에다가 그렇게 온도와 말하자면 이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한 번 충격을 줄 때마다 1년이에요. 1년. 똑같은 여건, 1년이 돌아가는 주기처럼 똑같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충격을 줄 때마다 말하자면 1년이 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진달래가 아직 꽃필 시기가 원래 아닌데 모든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니까 저 혼자 꽃을 펴버리잖아요. 그러하듯이 얘 말하자면 산삼 배양근에도 그와 같은 충격을 그 여건을 주는 거예요. 1년의 여건을. 이제 그게 기술이에요. 1년의 여건을 주면 이게 1년이 됐구나 인식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영양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걸 100에서 120번을 주면 120년 산삼과 유전자가 98.8%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뭘로 자라죠? 말하자면 땅에서 자라는 것은 토양의 성물로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산삼 배양근은 영양물질로 키워낸단 말이에요. 그 땅에 있는 토양의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땅에는 어떤 영양분이 있구나. 그 영양분을 그대로 갖다가 말하자면 통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딱 계산해 보시면 돼요. 산삼 배양근을 드실 때 100g을 먹으면 이게 4g 먹는 거하고 같다는데 그러면 약 25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산삼을 드시면서 25배의 향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우리 생채를 드실 때,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생채를 드실 때 은은한 박하향이 나잖아요. 삼처럼. 그 은은한 향이 25배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종원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농축을 그렇게 25배 농축을 해가지고 병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분석하면 천종원삼이 굉장히 싼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굉장히 싼 거다. 18.6g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농축을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18.6g 약 9천만 원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30g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에 30g.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삼값보다 더 싸다. 계산을 해놓고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알고 드시면 참 좋아요. 그걸 알고 드시면 말하자면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로 치면 30g 하나로 치면 약 22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게 30g에 220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없는 서민이 생각할 때는 웬만해서는 선뜻 손이 안 가는 상품이에요. 얼른 그 회장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회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0,000원에서 30,000원짜리 우리가 생필품을 빨리
대입을 해야 된다, 상품을. 그래야 이렇게도 판매하고 저렇게 하던데,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무리를 대더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나쯤은 내가 사 먹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회사에서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정원삼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만약에 이게 산삼을 이렇게 크로나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독보적입니다. 이게 독보적인 이런 상품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사업 안 해요. 회장님 성격 모르시겠어요. 차라리 그냥 어디 가서 빵가게를 하고 말지, 식당을 하든지 다른 사업 합니다. 다른 사업. 차라리 다른 거면 제가 돈도 많이 벌어요. 한번 세상에 그냥 빵가게가 줄 설 거예요. 진짜로. 응? 제가 전에 참치 당수를 할 때 참치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제가 직접 참치를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할 때인데, 그 참치는 비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 참치보다는 비가이, 눈이 큰 이제 참치인데, 그것을 가져오면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20년이 다 됐는데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냉동 참치만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예요. 이제 동원이나 사조에서 저 먼 바다에서, 태평양이나 저 먼 바다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참치를 잡으면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를 갖고 와서 이게 녹이는 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은 참치는 생참치를 직접 잡아가지고 얼른 내장을 덜어내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얼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빙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빙장 참치. 근데 이제 요놈들이 그냥 일본 말로는 생참치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참치다, 얼리지 않았다, 그 뜻인데, 원래 한국에서는 제가 늘 같은 얘기지만 생참치라고 하는 거 아니다, 빙장 참치라고 해야 맞다. 빙장 참치, 얼음을 채워서.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일 맛있을 때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재미로 들어보세요. 잡으니까 맛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미노산에서 전문용어로 이노신산화 할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아미노산에서 이노신산화 될 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로를 좋아해 가지고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서 탁 치고 그냥 착 뱉어서 보시면 야, 싱싱하고 꼬들꼬들하고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아이들은, 그 섬나라 일본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게 화로를 먹지 않아요. 반드시 숙성을 해요. 7시간, 8시간을. 그 7시간이나 잡아가지고 8시간을 잘 좋은, 말하자면 섭씨 약 2도, 3도 내에서 이렇게 잘 7시간, 8시간 숙성을 해놓으면 아미노산에서 이노신산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가 감칠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초밥집에 가서 이렇게 초밥을 이렇게 딱 묻혀주는데, 딱 먹어보면 아, 이건 제대로 숙성을 했다 안 했다 그냥 딱 한 번 먹어보면 알잖아요. 좋은 초밥집에 가서 먹으면 초밥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그냥 아유,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엉터리 초밥집 가면 숙성도 안 하고 이게 막 그냥 썰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요새는 또 기계식으로 올려가지고, 이게 사람 손으로 하면 이 사람의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맛있어요. 사람 손으로. 여러분, 왜 어머니 손맛인지 아세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묻히고 나물 같은 게 손으로 할 때 이 어머니 손에 어머니들이 그냥 막 하나요. 여기 다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무치면 서방님이 잘 먹을 거다, 애들이 잘 먹을 거다, 큰 놈이 잘 먹는다, 둘째 놈이 잘 먹는다, 이런 마음의 염원을, 사랑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처럼 거기에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그냥 이쁘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접시에다가 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뭐 셰프들이 하네. 천만의 말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이 노이되지만 이렇게 해서 주시는 그 맛이 천하일품. 더 이상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아미노산에서 이노신산화 되는 그 과정이 맛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끌어와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지금 현재 산삼배양근 이 자체가 내가 누차게 하겠지만 손 박사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물개를 갖고 왔을 때예요. 물개. 여러분 물개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물개를 갖고 왔을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식품공전을 풀어서 맨 먼저 알래스카에 가서 물개를 내가 100톤을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올 때는 내가 뭘 하려고 갖고 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식당 프랜차이즈 하려고 갖고 왔어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렇게 우리 여러분 식당 프랜차이즈 많이 있잖아요. 소고기 뭐 소 플러스 뭔 플러스 뭐 돼지고기 하는 이 플러스. 저도 그와 같은 물개로 식당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제가 물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현지인들하고 그 소개하는 가이드하고 같이 해서 그 사업을 권유했던 사람하고 먹은 맛하고 획가닥 틀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는데 굉장히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때 거기서 먹을 때는 뭐 닭고기 맛처럼 맛있었어요. 굉장히 물개 고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있어. 물개 하면 무조건 안 가르쳐줘도 남자한테 좋은 거 이렇게 그냥 등식이 딱 맥혀요. 남자한테 좀. 그래서 난 이 물개를 갖고 올 때 대박을 치려고 그랬어. 진짜 수천억을 벌어버려야 되겠다. 응? 정말이에요. 나 갖고 왔을 때 아주 얼마나 꿈에 부푸는지. 물개 하면 남자들이 무조건 먹고 간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갖고 왔는데 롯데 크리스탈 볼룸에서 우리 국내에 한 500명 좀 잘 나간다는 사람 모아놓고 물개 시식을 하려고 요리를 하는데 이게 주방에서 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러느냐, 표현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 물개를 얘기하면서 썩은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도 돌아서서 안 먹는다. 얼마나 비린맛이 심하든지 썩은 생선을 좋아하는 고양이조차도 안 먹고 간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물개예요. 그리고 물개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칼슘이라는 게 칼슘이라는 게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몇 프로가 높으냐면 120만 포인트가 높아요. 120만 프로. 어마어마하게 칼슘이 많은 거예요. 철분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보다는 어느 정도 높으냐면 80만 프로, 80만 포인트. 퍼센트로 80만 퍼센트가 높을 정도로 칼슘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물개고기를 딱 걸어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쑥쑥 밀면요. 그냥 고무치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려가듯이 고기가 다 달아져 버려요. 손으로 밀어져 버려요. 이게 물개고기예요. 그리고 제 말 안 믿기죠? 한 3일간만 딱 걸어놓으면 물개고기를 이렇게 딱 3일 걸어놓잖아요. 그럼 물개고기가 푸르스름해져요. 철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할 때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까만 것은 물개고기, 까맣지 않으면 물개고기가 아닙니다. 물개고기는 까맣습니다. 고기 자체가. 여러분 오골계 몸에 좋다고 기억나세요? 네. 오골계? 그러하듯이 이 물개고기는 새카매요. 고기 자체가. 근데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고 내가 현지에서 먹을 때는 비린내가 안 나느냐 하면 요놈들이 물개고기를 나한테 줄 때는 플리프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개 아실 거예요. 여기 파닥파닥한 이 양쪽에 날개. 이 플리프가 여기서부터 딱 고개 꺾이는데 여기까지는 냄새가 안 나요. 여기까지는 플리프 이 손. 그래서 내가 손박사한테 선물할 때 플리프 보내준 거예요. 그걸 한 짝을 보냈더니 막 털이 둥숭둥숭 달려가지고 버려없을 거야. 안 먹고 버렸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손질할 줄 몰라가지고 다 손질해서 보낼 건데 우리 손박사한테 내가 한 짝을 보냈잖아요. 한 짝을. 응? 그때 처음 만날 때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물개가 어렸을 때 우리 말하면 애저 생각나세요? 돼지, 새끼 돼지. 애저라고 그러잖아요. 새끼 돼지. 새끼 돼지 때는 엄마 젖을 먹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린내가 없어요. 근데 얘가 계속 생선을 먹잖아요. 생선을 얼마나 이 물개고기가 생선을 많이 잡아먹든지 캐나다 정부에서 아예 1년에 딱 5만 톤 이렇게 쿼터가 돼가지고 무조건 잡게 돼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물개가. 얘가 계속 생선만을 먹기 때문에 계속 비린내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몸에. 그래가지고 다 큰 물개는 엄청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비서장이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주위도 아는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그래서 저기 아까 조 실장이 물개고기로 케밥도 만들고 막 그랬어. 학교 다니면서 이 물개고기로 케밥도 만들고 막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요리를 개발하면 어쩔까 막 벨소리를 다 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제가 이 물개고기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게 100만 통이 이게 이제 냄새가 나서 이게 식당은 못 하겠고
식당은 못 하겠고,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소모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개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은 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산삼배양근을 몰랐기 때문에 장례삼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장례삼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이제 산양산삼이라고 그러는데 장례삼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장례삼을 찾으러 다니는데 신성식이라는 얘가 나를 서울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를 찾으러 왔어요. 서울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는데 대뜸 첫 마디가 회장님 좀 나를 언제 봤다고 회장님 그러면서 회장님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사예요. 목사하는데 그 무슨 정보가 있냐, 어디에 뭐 장례삼 좋은 게 있냐, 중국에서 장례삼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이제 물어봤는데 뭐라 하느냐면 그게 아니고요. 산삼을 세계에서 최초로 배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에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전화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 산삼을 배양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 줘봐. 그래가지고 전화를 바로 같이 있는 데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했냐서 그 윤승로 박사가 영주까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응? 영주까지 일단 오시라.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전화 받기도 귀찮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뜸 뭐라고 했죠. 아무리 귀찮아서 혀가 떨어져도 나는 고객 아니냐, 고객. 고객이라고 한다면 진짜 지금까지 999명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내가 상담을 하는데 혀가 안 떨어져도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당신 그냥 혀가 빠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친절해야 되는 거야. 당신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내가 호되게 뭐라고 진짜로 호되게 뭐라고 했죠. 그리고 당신 내일 아침에 내가 갈 테니까 꼼짝 말고 있어. 그대로예요. 물어보세요. 꼼짝 말고 있어. 어제 그렇게 비즈니스를 그렇게 배웠어.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 첫 차로 내가 내려간 거예요. 갔더니 딱 내려가니까 공장 앞에서 삐익이 나를 보고 웃는 거야. 마땅하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도 같이 웃었지. 그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회장님 성격이 급하십니까? 급한 게 아니라 그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야. 응?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손 박사는 이제 없고 그 윤승로 박사가 조수인데 싹 브리핑을 하더라고. 아 그렇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물개를 갖고 왔다. 물개를 갖고 왔는데 나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니까 난 100g만 내가 살게. 100g만 살게.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400만 원을 달래는 거예요. 100g에 400만 원을. 그래? 100g만 사가지고 내가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100g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물개에다가 혼합을 해봤어. 그 제품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내가 공장이 그때 2개가 있을 텐데 비트루시스만한 공장이 내가 2개 있었다니까요. 손 박사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손 박사는 추석 때나 쓸 때 내 제품을 선물했어. 내 제품을 주변에다가 거꾸로 당신 제품을 선물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성분 분석표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낸 게 물개 한 마리 산삼 한 뿌리를 제품 이름이 그래요. 물개 한 마리 산삼 한 뿌리. 그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냈어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파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물건 만드는 건 아무것도 팔 사람이 없어서 못 팔겠고 어떻게 팔지를 모르겠고 광고를 막 신문 광고를 했는데 이게 신문 광고 볼 때뿐이야. 막 전화로 무지무지하게 오는데 사람이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대한민국 양아치들은 다 왔다 가는지 어떻게 해서 둘레먹고 어떻게 해서 물건 하나라도 공짜로 가져가려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아 몇 번 당했지. 그러고 아유 이렇게 팔면 안 되겠는데 저 창고에 가면 창고세는 계속 나가지. 냉동 창고니까 아이고 저거 이거 한 90톤이 넘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생각나세요? 남궁원 씨 영화배우 그거 잘생긴 남궁원 씨 그 양반이 조양의료기라고 해가지고 그 다단계 회사에 그 고문을 하고 있었어요. 조양의료기 저 양재 그 근처에 그 조양의료기 기억나신 분이요? 조양의료기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거기 이제 얼굴이 팔리니까 거기 그 공문으로 그 양반이 실권도 없고 그냥 얼굴만 팔아주는 회사예요. 근데 그 양반 그 아름으로 해가지고 남궁원 씨를 알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남궁원 씨를 찾아보고 이야기하니까 남궁원 씨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와도.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를 불러가지고 뭐 물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그놈들이 한
한 2시간이나 3시간쯤 있었는데 남궁원식으로 차 마시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하고 한참 오고 있는데 2시간 3시간도 안 됐는데 타고든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키로당 얼마 드리면 됩니까? 나 지금 이걸 막 보면 속 터지니까 내가 수입 가격에 반만 줘. 내가 그랬어요. 수입 가격에 반. FBO 내 면장 FBO 저기 면장 보여줄 테니까 면장 보고 거기 세금 포함해서 50%만 줘. 그럼 싹 내가 줄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딱 면장 한번 보시죠. 그래. 뭐 면장 보여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현금 넣어버리더라고. 걔들이 다단계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막 그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돈이 많았나 봐. 바로 통장에 쏴줘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냥 싹 줘붙지 그냥. 나중에 보니까 물개가 막 저 시장 바닥에서 막 이렇게 뭐 한 달 보내가지고 100만 원씩 수험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사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때 사실은 손 박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 박사님이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연구도 잘해놓고 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갔더니 그냥 학교에 그때 동양대 석좌 교수로 계실 때인데, 그때 몇 년도야. 그때 가니까, 정신없이다고 가가지고는 그 양반이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칵테일을 해서 자시는데, 벌컥벌컥 한 잔 마시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국보 같은 우리 존경하는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래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 내가 그럼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 이거 해본 것도 없는데. 그래놓고 나도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 진짜로 나도 죽을 뻔했어요. 나 이거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나도 굉장히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듦 속에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인데 제일 기본의 골간을 어떻게 뒀느냐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해하듯이 이것이 없었더라면 진즉 여기 문 닫았습니다. 내 가족들, 내가 항상 우리 아들한테도 이제 금방 걸어오면서도 너만 살려고 이렇게 하면 절대 기업 못하는 거야.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 우리는 모두 가족들이고 이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고자 하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내 삶의 질을,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좋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60이면 한갑 지나면 말하자면 큰 잔치 줄 정도로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잖아요. 지금은 애순 하나에 한갑잔치한다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요즘은 70에 70 칠순잔치 한다고 그래도 별로 의미 없어. 팔순은 돼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느냐면 팔순은 돼야 이제 그때부터 좀 어른 행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아가씨고 청년이요. 그러니까 저는 아가요. 그분들한테 되면 저는 아가예요. 요즘 세상은 키워드가 3가지거든요. 여러분 의료가 얼마나 발달하든지 여기서 여러분 조그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제 생각에 버티고 잘 사시면요. 수명이 여러분 기대신 그 수명보다 한 10년, 20년 이상 쑥 늘어납니다. 봐보세요. 놀랍도록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온화한 미소를 가져야 돼요. 온화한 미소는 자기 자신의 평화예요. 내가 평화로워야 재밌어 세상이. 그잖아요. 내가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세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응?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서방님에게 또는 부인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각시,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남편, 응? 이렇게 잘 잤어요. 이렇게 인사. 그게 말 한마디 이렇게 쓱 하는 것 같지만 그 쉬운 말 같지만 그게 한문으로 해서 서로 웃어. 뻔히 립서비스인지 알거든. 그잖아요. 우리 각시가 어떻게 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이쁘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간혹 물어봐. 진짜로 나 이뻐? 그럼. 진짜로 예쁘지. 생각해봐. 너의 각시 이쁘면 뭐해? 나한테 손을 잡아주겠어? 뽀뽀를 해주겠어?
그래도 당신이니까 내 손 잡아주잖아. 그러면 내 손 잡아준 각시가 제일 이쁜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해요. 못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온화한 미소를 갖고 자신의 평화를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겸손해야 돼.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나다 가운데다 꽉 쥐고 겸손을 하면 그 겸손 안 돼. 그리고 평화도 없어요. 절대 평화 없어요. 여기에 우리 어르신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제도 했던 말씀을 할게요. 집에서 각시 이기면 뭐냐? 밖에 나가서 이겨야지. 응? 집에서 각시 이기면 뭐해? 각시 이겨서 어디다 쓸 일이 있어요. 집에 가면 무조건 남자는 여자한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틀려도 맞아 알았어. 응? 그게 평화예요. 그래야 아침에 반찬 한 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아무 소용없어. 이기고 나면 응? 이기고 나면 마음에 상처만 돼가지고 아무 필요 없어. 쌀데기 없는 거. 이겨도 밖에 나가서 이겨야 돼. 밖에 나가서. 남자라는 것은 안에서 이기는 건 아무 소용없다. 이 세상에서 누가 말해도 신랑처럼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제일 애낄 사람은 너무 서방 아무리 좋아해봐야 그 서방이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주고 때되면 옷 하나 안 사줘. 그래도 내 서방이나 되니까 옷도 사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래도 따뜻한 눈길 한 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남편에게도 겸손하고 부인에게도 겸손하고 늘 겸손해야 돼요. 응? 여보 근데 지금 방송 보제 자다가 절대로 나 발로 차지 마. 발 올린다고 그냥 탁 발로 차면 그냥 안 좋잖아. 발 올려도 그냥 넘어가. 그냥 자다가 보면 남자들은 발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질색으로 잠 깨운다고. 그러지 말기. 웃자고 이렇게 합니다. 예. 두 번째 사항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뭘 말씀드렸느냐면 와인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회사는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각국적으로 주류 판매법이 가장 강합니다. 어디든지 굉장히 강합니다. 때문에 우리 회사가 회장님이 이거 하나 팔면 좋지. 아유 하다못해 아세요. 하나라도 팔면 양말값이라도 나올지 모르지. 그런데 절대로 왜 술을 제가 무료로 공짜로 주느냐 하면 우리 회사는 주류 판매 허가 회사가 안 돼 있어요. 그 주류 판매하려면 막 뭐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원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공짜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간혹 물어요. 회장님 얼마에 살 수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하세요? 그럼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3병 정도 그냥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병씩 그렇게 해서 저한테 받으신 분들 많아요. 꼭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그냥 드릴게요. 회사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물론 데리고 가서 돈이 필요하면 저기 영주 공장에서 파는 건 문제 없어요. 거기는 주류 판매가 돼 있으니까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 관계 없어요. 그래도 내가 전번에 우리 저 명장 나한테 뒤지게 혼났잖아요.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누가 뭐래도 절대로 우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보세요. 하시라. 팔지 마라 그지같이. 다른데 그냥 나쁜만 해라. 응? 팔지 마라 거짓말.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이 와인이 좋아서 진짜로 들고 싶고 한 병 더 먹고 싶은 데면 회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한 병 드릴게. 걱정 말고 여러분 양심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내 가족들이잖아요. 여러분 각시가 먹고 싶다는데 안 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서방님이 먹고 싶다는데 안 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와인을 먹어보고 아유 그 와인 맛이 참 그립습니다. 한 잔 먹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와인 그냥 드릴게요. 와인을 판매하는 회사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와인을 판매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첫 번째 과장 광고 하지 말라고 했고 이건 그냥 좋아요. 산삼 클론이. 두 번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와인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 뭐냐면 우리 회사는 다단계 회사 아닙니다.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0. 몇 %씩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길게 늘어뜨리는 회사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업자들이에요. 엄밀히 분석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저 강영 이사님한테도 몇 번 그 얘기했지만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금 감면이 돼요. 많이 팔 때는. 여러분 내가 많이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팔고 고객도 많은 분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낸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왜냐하면 3.3%도 안 낼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자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다단계 형태로 내가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내가 데려온 사람이 이렇게 또 판매를 하면 그 사람도 내 몫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런 거 없어요. 다단계는 뭐 손주가 팔고 뭐 그러대 뭐 자기들이 뭐 손주고 뭐 증손자고 어쩌고 그래서 그 밑으로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1단계만 허용이 돼요. 1단계.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를 도와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전자, 삼성전자나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죠? 총판, 특약점, 대리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1차적으로 센터장이 되면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점. 팀장쯤 되면은 아, 총판 정도 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지 여러분 삼성전자 저 TV 파는데 다단계로 팔든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은 모두가 각자 사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는 3.3%라는 원전세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3.3%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안 해주느냐? 혹시 3.3%를 세금을 안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그만둬버리면 국가의 세금이 탈루되는 거예요. 때문에 3.3%를 어떤 경우나 어떤 것이든지 3.3%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매달 우리가 3.3%를 원전세 보고를 해서 납부를 해요. 매달 여러분들한테 미리 받아가지고 국가에 탈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집이가 그러잖아요. 저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 때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했어요. 진짜로. 간혹 아유 저는 소득 신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매출을 잡아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코로나 때 모아놓고 코로나 때 그 윤석열 대통령, 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미울 수가 없다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그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보상금이 몽땅 나온 거예요.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우리 집이가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회장님이 세금을 낼 때 아 왜 이렇게 세금을 그냥 꼬박꼬박 내느냐, 나하고 다 한바탕 뭐라고 했다니까요. 저한테.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가란 세금으로 존립하는 거야. 근데 내가 빠지고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절세를 넣는 건 좋아. 절세. 그러나 탈세를 해서는 안 돼, 여보.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은 성실하게 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몽창 목돈으로 받았다니까.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됐어. 그 우리 집이도 매양 그 얘기잖아요. 응? 저 사람은 기은이 아빠는 그냥 세금 잘 내더니 복 받아봤다. 복 받아봤어요. 제가 거꾸로 푼돈도 넣어놓고 목돈으로 다. 기은이 엄마가 와서 이야기했어. 우리 집 사람이 한번. 예, 했어요. 근데 저 볼로 들었는갑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금을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원천세는 꼭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 우리가 들어오면 지감 등록, 또 지단장, 말하자면 또 우리 지금 센터장, 팀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단계 아니에요. 직급에 대한 단계예요. 직급. 드리는 것은 지감은 지감대로 드리고 매식원분한테 1단계로 딱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내가 매식 와서 내 밑에 사람이 지단장 되고 센터장 예를 들면 지감 되고 해서 이 매출을 아래로 쭉 이렇게 해서 달아서 주는 거 없어요. 우리 전산에 들어보면 딱 1단계로 끝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섭섭해하고 한동안 노팀도 이만큼 불어 터지고 댕겼어. 난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노승희 팀장도 요만해 갖고 댕겼다니까요. 내가 우리 팀을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회장님 나는 막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거 나한테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맞아 틀려? 네. 그래갖고 그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도 했어. 나한테 다 알아. 응? 우리 팀장 돼도 주머니에 들어온 거 따로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했어요. 맞아. 팀장이 되면 직급지원비로 주고 작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보상 플랜이 이게 제가 몇 년 동안 고생한 근원중보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20몇만 원씩 받아보고 100만 원씩 받아봤잖아요. 이게 겨우 몇 푼 팔아갖고 이래요. 아까 내가 우리 노팀도 들었지만 우리 조 실장한테 그런 거예요. 유통회사에서 우리까지 적게 팔아가지고 월급쟁이가 많은 데는 우리 회사밖에 없다. 내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요만큼 팔아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는, 나는 월급 하나도 가져가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도. 월급은 책정해놓고. 여러분, 우리같이 월급 많이 주는 데 없습니다. 이런 망해봅니다. 우리 아들 녀석이 죽으라고 이거 말하자면 귀찮은 짓을 하기 싫어가지고 뭐 절대로 이거 빈말 아니에요. 그때는 샘플 겨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드리고 그랬지, 지금처럼 주야장창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드리는 거 없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자, 지금부터 진짜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회장님이 부모가 자식 공부 가르치듯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한 번쯤 봤을 거예요. 러닝사서 다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그런 옷을 입으면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그 몇 푼 만들면 자식들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키웠잖아요. 다 우리 자식들 키웠잖아요. 아, 이 자식들이 그랬는데 그냥 조금 몸 아프면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절대 고맙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죠? 참 우리 세대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세대 특히. 우리는 그래도 덜해요. 제 세대는. 진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참 세상 억울하죠. 응?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응?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못 쓰고 그렇게 해서 자식 키워놨더니 지가 저 혼자 큰 줄 알아. 지 혼자 잘해서 그렇게 잘 산 줄 알아. 많이 섭섭하죠.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지만 섭섭하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첫째 회장님이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악아로 본 거예요. 악이다. 여러분들은 악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줘야 한다. 가르친답시고 여러분들한테 슬쩍슬쩍 제품을 팔면 회사가 돈 벌어요. 샘플 안 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거짓 말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슬쩍슬쩍 이렇게 샘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샘플 쓸 사람들은 수당에서 조금 해가지고 한 예를 들면 60%에 드릴게요. 70%에 드릴게요. 해서 슬쩍슬쩍 제품 팔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건 회장님 성격으로 안 맞아. 옳지 않다. 차라리 그냥 줘라. 돈을 다 받든지. 어차피 수당 줄 건데 나중에. 그런 얄팍한 머리 쓰지 않는다. 회장님이 머리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죠? 네. 그죠? 응? 여러분 속이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속여.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막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확인해 보실래요? 내 공장에 신제품을 만들면 샘플부터 만들어라 그래요. 이번에 나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막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공천단을 갖다 놓고 절반이 공짜로 나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공천단 만들어 놓고 절반이 공짜로 나가봤다니까요. 나 지금 그 결제해 주려면 또 그것도 머리 아파. 다음 주에 오라고 했는데. 그럴 정도로 회장님 여러분을 아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위치에 서서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돈을 벌고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는 그 길라잡이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들이 모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로 오갈 데 없어가지고 이 디지털 안에 봐도 연세 드신 양반이 뭘 한다고 가만히 가서 조금 서 있어봐요. 그 엘리베이터 있는데 거기에 돈 얼마 넣으면 1,000만 원 넣으면 얼마 준대. 가만히 앉아서. 내가 호되게 말하고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응? 당신 그 몇 푼 아주머니 몇 푼 받아 먹으려고 이 사람 1,000만 원 내면요 노후가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1,000만 원 통장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왜 그런 말을 시키세요? 뭐 언제 봤다고 그 이자 마르고 닳도록 한 서너 달 잘 나오다가 응?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막 뭐라고 했어 진짜. 나는 막 뭐라고 해요. 그런 거 들으면 차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들도 뭐라고 해야 돼. 응? 진짜 호되게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샘플을 진짜
내가 내 부모님이 나 어렸을 적에 학비도 해주고 이렇게 하듯이 회장님이 이렇게 나 배우라고 사업 배우라고 사업을 배우시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걸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보다 훨씬 좋은 회사구나. 이것을 사실은 교육 때 해야 되는데 계속 교육을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이 바빠 회장님보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노팀한테 얘기했지만 교육 일정을 다음 주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쯤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걸 교육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배워갖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제? 그래야 돈도 빨리 벌어요. 모르면 늦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지루해. 여기 오는 게 다 매일같이 뭐 이거 내가 건강하려고 먹고 이거 왔다 갔다 이거 진짜 시계추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육을 빨리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매김이 돼야 돼요.